포스코 퓨처 M 2023년 영업실적을 술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6.6%나 크게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86.2%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6.6회전으로 전년보다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것이 좀 반비례적으로 나왔습니다. 특별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PBR이 8.96으로 매우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심루타 주식이라고 제목은 아니고 제가 갖다 붙였는데요. 정민아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보도했는데 유권시장에서 최근 10년간 수익률 1000% 이상 오른 종목 리스트로 해서 8개 회사를 소개를 했는데 이 중에서 그 포스코 퓨처 M을 선택을 해서 해봤습니다. 다른 데도 시간이 나면은 좀 해볼 생각이에요. 코스닥 시장은 제가 주로 뭐 분석을 잘 안 하는데 여기에서도 좀 잘 나가는 데를 좀 제조업 중심으로 삼성당은 이미 한번 했고요. 에코프로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자관 뭐 전자계통하고 바이오, 반도체 관련 또 의학기기 이런 쪽으로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독 그 JYP 엔터테인먼트가 좀 올라와 있네요. 자, 그래서 그 포스코 퓨처엠 매출이 4조 4,572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무려 46.6%, 2022년도에는 56.8%나 증가했는데 재고자산이 작년에는 너무 많이 증가했고 올해는 한 20%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매출 원가가 근데 54.6%로 10%나 더 높게 뛰었습니다. 뭔가 그 원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24.5% 감소했고 판매 관리비가 또 27.4%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은 349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77.2%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매출은 크게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감소 원인은 손익으로 표시한 요 표만 보면은 매출 원가가 증가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 증가가 이제 2차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 충분하겠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럼 매출 원가가 왜 올라갔느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관리비에 대해서도 뭐가 많이 증가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안 쳐다보고 이런 얘기도 할 겁니다. 매출이 증가하니까 판매 관리비도 오르지. 그러면 또 이런 반대 질문이 나오겠죠. 어, 그러면은 매출이 증가해도 판매 관리비 낮추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당신 설명할 거요?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프수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3조 3천억 원대로서 무려 65.5%가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율보다 19%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또 더 높게 증가를 했어요. 이거로 봐서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르픈율은 그래서 떨어졌죠. 그 수르픈율 떨어지면은 마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운영 경비가 또 18.8% 증가했어요. 그 스루풋보다도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 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생산성은. 그래서 스루풋 영업으로는 119억 원으로서 86.2%가 감소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도 229억 원이나 더 적은 금액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 밑에다가 새롭게 그 수르픈율과 매출 총이익률 비교를 당분간 계속 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손익계산서의 그 표기 방법이 바뀔 것 같아 가지고
영업이익이라는 용어는 없어지고 운영이익이라는 것으로 정착을 돼가지고 아마 영업이익 비교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수루푼율과 매출 총이익률 비교가 더 좀 의미가 있는 이 지표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고자산이 1062억 원이 증가했어요. 이런 상황이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MC하고 OE로 크게 디커플링을 했습니다.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70.1%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18.8%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9,372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7.2%가 증가했고 가공 총 제조 비용에 대한 비율로는 21.6%로서 5.2%가 하락했고 재료 비율은 5.2%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1단계로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비교해 보면은 갭이 있는데 이 갭은 BWCI의 증감액이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하고 일치를 하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일치를 합니다. 2022년도에 그 갭이 있었는데 이게 모든 전부 다 그 추적이 가능하게 공시 내역을 찾았습니다. 무형자산에서 재고자산으로 넘어간 게 39조 원,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넘어간 게 자산에서 또 온 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직원 수가 500명이 증가했고요. 계속 그 공장 규모는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316명. 그래서 2021년도에 평균 임금이 8천만 원이었는데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임금이 내려간 꼴로 계산이 됩니다. 외주 가공비가 5.3% 증가했고요. 연료비 더하기 수도광열비, 삼성전자 같은 데서는 보통 유틸리티비라고 그냥 묶어가지고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28.2% 증가했습니다. 일반 경비 1,000만 원대 넘는 1,000억 원대 넘는 것만 두 가지만 가져온 건데 다른 것도 뭐 많이 증가했습니다만은 내려간 건 거의 없어요. 이런 그 핵심적인 것만 그것도 인건비하고 이런 거 뭐 감가상각비는 그냥 참고적으로 다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이 좀 늘어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거꾸로 내려갔죠. 이런 경우는 무슨 특별히 그 판매 가격이 매우 낮아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스루폰율은 8.52%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고 하면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어, 판매 가격도 하락했다. 그러면은 에, 1, 2차 추론하고는 모순이 되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원재료 구입에 있어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매입 채무 지급 속도를 보면은 2021년도에는 수금 속도나 그 매입 채무 지급 속도나 거의 유사한데 2023년도에는 수금이 매우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뭐 또 너무 빨라졌어요. 1년에 17회 전이면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돈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그 포스코 퓨처미 만들어내는 그 2차 전지 원료를 또 공급하는 원료 공급자가 시장 우위에 있다. 이게 누가 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짙어요. 이런 장사 2차 전지 뭐 다 좋다고 해가지고 뭐 주가들이 팡팡 뛰고 있는데 그좀뭐 그렇게 이 좋은 시장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윤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지금 구두로 얘기한 게 재고 회전율은 상승했는데 스루프율은 하락을 했다.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한다. 표로 만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된다. 또 하나 요거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도 산출해서 상승한 걸 보여줘야 반증이 확인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칼포퍼의 반증주의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 참고적으로 좀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설명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좀 당분간 계속 소개를 하고 싶어요. 물가가 민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기업의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는 필히 정확히 공개해야 된다. 지금 이 반증, 투명성 반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거든요. 한은의 설립 목적이 통화가치 안정과 은행 신용제도 건전화에서 물가 안정으로 변화했다. 이런 기록을 찾았고요. 한은이 맡고 있던 은행 감독 기능을 1999년에 설립된 금융감독원이 가져간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법률 네이버 미디어 정영희 에디터가 2022년에 기재한 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두한 것을 좀 요약표로 만들어 보면은 1, 2차 추론에는 모두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거로 추론을 했는데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저기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또 내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입증이 불가합니다. 이 한국은행에 대한 풀이 이런 것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 그래서 사업 계획을 할 때도 회사는 이 원재료 가격하고 판매 가격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경쟁 관계상 못 알려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업계획 매출 예측에서도 재료비와 운영 경비를 디커플링 하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루풋 회계는 이 재료비와 운영 비용을 디커플링해서 생각합니다. 사업 계획을 할 때,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을 또 별도로 가지고 또 계획을 해가지고 둘의 관계를 조정해서 나중에 확정하는 방법이고, 원가 회계는 총 제조 비용과 판관비까지 그리고서 생산 재료비와 가공비를 커플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매출 원가가 나오게 되니까 재고까지 또 반영이 되죠. 어느 게 쉬운 길이냐? 이게 왼쪽이 쉬운 길이죠. 어, 오늘 스루프 뉴스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국과는 멋진 관계가 맺기가 어렵습니다. JP 모건 JB 다이먼 회장이 얘기했는데 이제 미국은 공급 사슬에서 중국을 디커플링 하고자 한다. 생산 과잉으로 덤핑을 하는 중국과 디커플링 해야 하듯이 재료비와 운영 경비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 해야 신세계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어, 조금 전에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회사는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재 부분 재료 가격 변동 추이는 정보 유출 우려 등을 감안해 미표기한다. 자, 빤하게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이는데 그러나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또 하락했다고 그러고 어, 그냥 빨가벗고 보여줘라. 그게 난 길이지. 결국 그러면은 아까 물가가 중요하다 했는데 그러면은 판매 가격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그럼 왜 올렸느냐? 정부가 관여해서 소비자 물가라고 해서 만약 따져묻는다면은 안 까발릴 겁니까? 기업을 하면서 그냥 평균 가격 내놓는 건데 뭐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그렇게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다른 그 2차 전지 그 원재료 만드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메이커도 마찬가지고 서로들 뭐 못 알려주겠다 꾀꼬리 이 짓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들은 왕창 비싸게 그 인정하는 그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를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투명하지 못한 기업들에 뭐 그렇게 질러가지고 뭐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 거기에 안 들어가면 병신 같아지니까 하는 건지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 뛸 때처럼 그런 거에 비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원가 회계상으로 어, 실적 대비 감안해서 현실을 감안해서 영업이익이 내려갔습니다만은 실적보다 50%더 이익을 내보자는 도전적인 목표를 가졌을 때 매출액은 5조 7천억 정도 해야 되는 거로 계산이 되고요. 그 경우에 매출원가까지 나오게 되는 과정에 총 제조 비용 중에서 생산 재료비는 25% 증가, 가공비는 20% 증가, 재고는 또 20%를 줄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그 결과 만약에 이게 판매 가격이라고 그러면은 573만 원 이렇게 그 차 한 대당 들어간다. 2차 전지 배터리 가격이 실제 그 2차 전지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뭐 판매 단위당 이렇게 판매한다면 5만 1,300원뿐이 안 남는다. 근데 계획보다도 어느 정도 그 목표가 달성됐으니까 그대로 나오는데 재고를 20% 감소했을 때 기준이에요. 근데 재고를 20%를 증가시킨다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30만 원이나 번다 이게요. 그러니까 재고를 증가시키는 유혹을 또 갖게 될지도 모른다. 마녀 유혹에 다들 빠지게 되는 게 원가 회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스로도 운영비용이 20% 정도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고 영업이익 실적보다도 50%더 이익을 내보자 했을 때 5조 한 3천억 정도 그리고 재료 비율도 그거에 상응해서 한 20% 정도 더 매출 재료비가 증가를 할 거로 그 다음에 매출 재료비를 74%로 0.3% 약간 내린다는 얘기는 판매 가격을 약간 올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이게 판매 단위당 단가라고 얘기했냐면 536억 원에 판매를 하면은 25,700원이 나게 돼 있어요. 이거 재고 회전율이 6.5회전인데 더 좀 올리자 7회전으로 그렇게 되면은 판매 매출 효과는 566만 2천 원이 돼가지고 10만 원 돈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루프트 회계 기준은 530만 원꼴로 나오고 그 다음에 원가 회계 기준은 560만 원꼴로 나오는데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 스루프트 회계는 예가가 그 증가했을 경우죠. 요거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 표시를 요 밑으로 재고가 증가했죠.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3,299억 원, 3,300억을 벌었는데 현금 수익률은 6.4% 작년보다 내려갔고요. 2번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들어온 유입한 돈은 1,201억 원이 되겠고 최종적으로 회사는 1조 3,714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어디에 돈이 그렇게 나갔냐? 캐펙스 자본적 투자에 1조 2천억이나 투자가 됐습니다. 공장 증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 현금 흐름으로써 프리캐시 플로우 채권자한테 1조 3천억을 빌렸어요.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52.9%로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좀 위험한 상태가 된 거죠. 영업이익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런데도 주주잉여 현금 흐름을 줬다. 이익 배당으로 줬다. 요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28만 1,000원으로서 2023년 초보다 92,500원 상승했고 PBR로는 8.96이나 되겠어요. 이게
이게 비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언론기관에서 심루타 뭐 해가지고 주가 오른다고 해서 그 회사가 잘 되는 거냐 하면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그 저기 부채도 50%가 넘어져 버리고 영업이익률도 계속 떨어지는데, 그리고 요즘에 전기차 시장도 안 좋다는데 이렇게 가격이 하등 뛰어야 될 일이 없다 이거죠. 포스코 홀딩스가 59.72%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5.17%, 외국인이 9.26%. 이게 아주 그 미래가 창창한 기업이라면 아마 외국인이 뭐 한 20%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관심은 좀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게 강하게 투자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